최근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한 논문이 말이죠. AI와 의식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생각들을 정말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AI가 정말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게 예전에는 그냥 SF 영화에나 나오던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진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토론하는 주제가 됐습니다. 정말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동안 말이죠. AI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식이라는 건 일종의 소프트웨어 같아서 우리 뇌든 아니면 컴퓨터든 어떤 하드웨어에서나 실행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계산 기능주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처럼 생물학적인 걸로 만들어졌든 아니면 컴퓨터 칩 같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든 그 재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정보만 처리하면 의식이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생각에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한번 태클을 걸어보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상화의 오류라고 불리는 아주 근본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자, 순서가 이래요. 먼저 우주의 물리 법칙이 있고 그 법칙 위에서 계산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계산이 점점 더 복잡해지다 보면 최종 결과물로 의식이 생겨난다. 아주 그럴듯하고 직관적인 순서처럼 보이죠. 근데 이 논문은 바로 이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물리 법칙이 있고, 여기서 어떤 특정한 물리 시스템을 통해 의식이 먼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계산이라는 도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의식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계산이란 도구를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닌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논문이 제시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지도와 실제 땅의 관계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도 제작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만들려면 누군가는 실제 땅을 직접 보고 그걸 해석해서 종이에 그려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 제작자는 그냥 세상을 쳐다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전체, 바로 우리처럼 의식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멜로디의 역설이라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컴퓨터가 그냥 어떤 전압 신호를 쭉 내보내고 있어요. 이건 그냥 물리 법칙에 따른 전기 신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엔 아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똑같은 전기 신호에다가 지도 제작자인 우리가 어떤 해석의 열쇠를 가져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게 베토벤 교향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주식시장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의미라는 건 기계 안에 내재된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밖에서 부여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걸 더 확실하게 해볼까요? 시뮬레이션과 실제 구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말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포도당을 단 한 분자라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진짜 포도당을 구현하는 건 실제 나뭇잎뿐입니다. 기계 펌프는 피를 돌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심장처럼 호르몬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결국 지도는 아무리 정교해져도 실제 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바로 기존의 관점이었어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계산이라는 과정이 생겨나고 그 계산이라는 다리를 건너면 결국 의식에 도달한다는 아주 단순한 일직선 도로 같은 개념이었죠. 하지만 이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그림은 완전히 달라요. 이걸 보세요. 의식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곧바로 나옵니다. 중간에 계산을 거치지 않아요. 그럼 계산은 뭐냐?
의식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따로 만들어낸 말하자면 옆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으로 가는 길과 계산으로 가는 길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계산이 아무리 발전해도 저 강을 건너 의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관점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인공지능의 미래, 특히 AGI 안전 문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주장은 우리에게 존재론적 안도감이라는 걸 준다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AGI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AGI는 생명이 아니라 그냥 아주 강력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안전에 대한 생각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진짜 무서운 건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인간인 우리가 너무나 정교한 시뮬레이션에 속아서 기계를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착각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의 초점도 로봇의 권리 같은 데서 이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인간의 책임 문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로봇에게 사람과 똑같은 몸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냥 지도를 실제 땅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고 지도가 진짜 땅이 되지는 않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AI라는 지도는 점점 더 정교해져서 실제 땅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지도일 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와 지도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그 무거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